그 십성이라는 거는 그 뭐야 그 육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막연하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게 십성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상관편에서 상관이 그 인간의 심리하고 어떤 그 상관의 뜻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죠? 네. 예. 근데 지금 내가 강의할 때 상관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할 건데, 근데 그 여러분들 상관을 이렇게 내 얘기 안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상관성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쁜 측면인데 상관을 우선 육친에서는 좀 나쁜 걸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나쁘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강의 내용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보세요. 이 정관이라는 게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데 정관 이게 관성이 뭘까요? 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관과 어떤 그 편관이 있잖아. 예? 명예, 틀, 프레임, 규범, 틀, 또 규범, 명예, 명예, 또 권위, 예? 뽀대, 뽀대, 틀, 또 권위, 권력, 스트레스, 스트레스. 100가지 나올 거예요, 이게 관이라는 게. 다 맞아요. 이게 되게 그 범주가 되게 많겠죠. 관이라는 거는 어떤 이게 관자가 벼슬 관자 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정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정관할 때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관이라는 정관 이 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순서적으로 완전하게 만든 공든 탑과 같아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아는 게 정관이야. 네? 그러면은 갑의 정관이 뭐죠? 갑의 정관 신금이겠죠. 그러면 쉬어보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 신이니까 그 여덟이죠, 여덟. 갑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 팔자라는 게 완성이 된다면 내가 만든 건데 팔자가 여덟 발자국을 띄어야지만 이게 완전하게 그 순서가 돼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탑이 이게 딱 완전하지 않겠냐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걸음도 여덟 글자를 걷거나 이렇게 팔자걸음 있죠. 팔자걸음 걷거나 예? 아니면 이게 눈이 팔자인 사람 있죠. 이렇게 눈이 높아서 팔자인 사람 그 사람은 고관들이 많아. 눈썹이 이렇게 약간 이게 팔자인데 옛날에 서울시장님. 예. 코도 있고 눈도 있잖아요. 입도 있고. 근데 여기 공간이 눈두덩이가 여기 높을수록 높았는데 이게 코딱지만하게 두 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있죠. 다 고관이야. 그 사람은 그거를 완전한 관이거든. 완전한 관이다 보면 돼. 근데 편관은 왜 편관 얘기했냐면은 이 여덟 발자국을 못 띄고 일곱 글자가 이제 하나가 모질라. 그쵸? 이게 부실한 간이야. 부실하다. 예? 이게 편관은 부실한 거야. 부실한 거. 그러니까 직업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이제 편관들 보면 이제 뭐 임시 직업,
예? 정관은 완전한 직업 이런 말 하듯이 이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정관과 편관이 돼. 근데 이렇게 틀, 규범, 뭐 명예, 권력, 스트레스 다 맞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게 뭐 국가, 그렇죠? 사회, 또 나눠할 때 너라는 거죠. 너. 가진 게 이제 이 관이라는 거죠. 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얘기는 한 끗 차이라는 거지. 편관과 정관 차이는 나중에 편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는 거는 이 그 쉽게 표현하면 이 편관은 그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낙관산 인사들이 많고 정관은 어때요?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관의 뜻은 한 끗 차이야. 편관과 차이가. 요점을 이렇게 한 끗 차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해겔의 변증론 보면은 이 정자가 들어가죠. 정. 그쵸? 정은 이게 그 완전한 글자 아니에요? 완전한 글자. 오획이 아니에요. 정이. 오복도 되고. 근데 정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금 현재의 그 현상이 뭐냐면은 고정돼 있는 거. 고정돼 있다. 변함이 없는 거. 이걸 정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정이 되면은 고정된 삶을 쭉 살게 되면 발전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 그룹이 있다고. 반. 이거는 반이에요, 반. 얘는 부딪히겠죠. 반대하고는. 정이 이제 정관이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반대를 해줘야지만 얘가 또 자극을 받아요. 그렇죠? 자극을 받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 관계를 그 잘 서로 이렇게 중화적인 작용을 한다면 합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합을. 그때 합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또 지금 현재는 또 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반이 또 있어야 돼 항상 이게. 그리고 또 깨가지고 또 합을 만들다 보면은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이라는 게. 예? 근데 이걸 정관으로 보고 반을 상관으로 봐야 된다고. 그 정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이 얘는 좀 진보고 얘는 보수란 말이지. 그 보수고 이 진보고는 이게 굉장히 좀 반대 그룹이에요. 근데 얘랑 이제 합의를 일으키는 거는 중도라 그래. 중도라 그러지 이걸. 그러니까 정관이 좋냐 뭐 이게 뭐 상관이 좋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발전하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가 사주 볼 때는 상관의 심리를 볼 때는 좀 나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왜 이렇게 그 정관 상관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이게 상할상자 쓰죠? 상할상자. 근데 관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관이에요. 상한관이라는 거지. 뭘 상하게 해준다고? 관을 이렇게 상하게 해준다고. 근데 어릴 때 그 사주가 연간이던 연주던 월주던 그렇죠? 그다음에 일주던 시주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 입장에서 이렇게 천간이 나라고 보잖아 항상. 일간의 천간이 일간을 나라 보는데 근데 여하튼 이게 그 연주던 월간이던 어떤 그 관성들이 있었어. 관성들이 있으면은
관성의 심리는 어떨 거, 심리라는 게 뭐냐면은 일간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 관성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제일 그 심리적으로 차원이 뭐냐면 그 자율성에 대한 자기 자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성에 대한 어떤 그 박탈 당하는 것 같아. 박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를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 엄한 아버지겠지. 그런 분 계시잖아요. 엄한 아버지. 엄한 그 엄마. 그 엄한 그 어떤 그 부모님이 있었을 거예요. 사주를 봤을 때도 만약에 그 일간을 기준해서 연도의 평관이나 월의 평관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우리가 관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는 어떤 힘을 이렇게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제력 있잖아요. 통제력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부모님이 가져요. 부모님이 강력한 통제를 한다고 자식한테. 여자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 수업 끝나면 바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자식은 그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관성이 많아지면은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다고? 그 엄하게 키우는 거, 엄하게. 예? 그쵸? 엄하게 키우니까 자기가 자율성의 박탈을 당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피해 의식적인 그 내면의 깊은 무의식으로 이렇게 숨어버린다고. 지도 나이 먹잖아요. 부모님 똑같이 해. 자식이 그 5시에 그 딸들은 일찍 들어와야 된다. 약간 차 한 잔 수다 떨어 가잖아요. 그러면 나쁜 년이 돼. 나쁜 놈이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럼 부모 밑에 살겠지. 관성이라는 게. 너무 고정 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만약 이런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일다. 뭐 이게 연도도 경신년에 태어났는데 경신달이 태어났어요. 그 가보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뭐 임자시다 이렇게 있다. 이게 사주가에. 그러면 연은 부모님이 양육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여기는 연도 보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사회적인 환경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평관들이 많잖아요.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냉혹하게 얘를 키운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시간도 보면은 딱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응? 그러니까 얘의 마음은 어때요? 여기 상관이 있죠. 오가 상관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이게 자유롭고 싶지 않나? 자유를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간목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마음은 항상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나를 어때요? 이 통제를 해버리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걸 박탈시켰더니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자아가 어때? 낮아져요. 자아가 낮고 그다음에 적대감이 일어나 사람들 간에 심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다음에 그 자아가 낮는 거 알죠?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우월감이 생기죠. 우월감은 왜 생긴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월감이라는 게 난 잘났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나는 피해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피해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이 얘를 너무 이게 컨트롤 해버리니까 나중에 성인 돼서 이런 의식이 생겨.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게 표출되는 거, 의식화되는 게 표출이라 그래요. 의식화라 그래요. 이거는 무의식이 숨어 있는 거고. 이게 무의식이 숨어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미해결이라는 말 있죠. 미해결 자아라 그래요. 미해결 자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내 자신이 자유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 안에 내가 무의식으로 미해결 자아가, 어린 자아가 이게 꼭 깊게 이렇게 그 트라우마처럼 있다고, 이 부분이. 그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자기 자아가 이제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40까지는 여기 본다 그랬죠? 그렇죠? 어른이 되고 났을 때는 이제 오해 상관력이 이게 부정으로 이제 자기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이런 부정을 깨는 인자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오화가 좋다고 보는 거 있지만 하급감하게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억압된 자아가 내가 이제 의식화돼서 표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이제 억누를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좋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오화가, 근데 얘는 벌써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미해결 자아들이 내가 그 목생활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자아들이 꽉 억눌러 있잖아. 그쵸? 근데 표출하는 방법이 남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화가 좋네요라는 것보다도 얘가 좀 이렇게 약간 여기 편집성 정신장애들이 많다고. 그 편집장애 제일 먼저 의심이에요. 의심을 많이 하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은 계유가 이렇게 있었어요. 계유. 정관이잖아요. 예? 아까 편관이고. 정관은 엄마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약간 편관보다는 강압적인 아닌, 통제를 하지만 강압적은 아니라고, 이렇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외부적인 조건의 압력들을, 인성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인성이 있으면은 수용 능력,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평간으로서 얘를 억눌렀잖아요. 그쵸? 억누르니까 어릴 때 억누르니까 무의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미해결 문제들을 딱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딱 고정시켜 버린다고. 예? 근데 이 인성이 있으면은 이런 부정 체제를 갖다가 어때? 억압된 걸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이 맞아 하면서, 인성은 받아줌이야. 받아 수용하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정의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잘 받았다는 뜻이 돼. 근데 만약에 아까 경신이 됐으면, 평간으로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싶은데 이거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확 그냥 조금만 뭐 해도 들어오라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막 의심해 버리니까, 예? 남자친구 살짝 같이 가는 거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편견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억눌림이 돼서 자아 형성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것이 편집성으로 바뀌어요. 의심, 이제 자기 자라면서도 그런 부모님이 양육 단계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생긴다고. 성격이 이상해진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의 패턴에서 만약에 이 상관을 쓰는 이에 대한 것은, 이게 부모님이 어떤 안전 교육을 잘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자유롭게 살을 때는 이 상관행위가 되게 좋아지는데, 아까처럼 인성도 없이 그냥 나를 마구잡이로 나를 자율성을 박탈하는 부모가 있다라면은 상관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5가지 유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오늘 이렇게 TV에 보니까 저거 뭐 구하라인가 구하라? 구하라가 그 어떤 자살한 원인이 뭘까? 남자친구. 어떤 그런 거보다도 악플이겠죠, 악플. 근데 이렇게 만약 경금생들이 이렇게 사주의 근본도 이 수라고 하는 글자가 많거나 이게 지라는 글자가 몇 글자가 되면은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은 이게 금생수 상관은 좀 이게 오행의 상관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어. 근데 얘는 그 소리 없는 쥐덫이라고 내가 해놨다고. 지가 소리가 있나? 소리가 없잖아. 찍소리가 있겠지만. 근데 화라는 거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성이라면은 오가 관성이겠죠. 오라는 거는 이게 자유로움 속에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발하게 사는 환경이나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야, 이게. 활발하게 사는 어떤 환경이나 그 자신의 이미지. 이렇게 보면 돼요, 오화는. 이거 화는 자유롭잖아요. 그쵸? 근데 자유로움 속에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관이니까. 그런 활발성에서 사는 환경이나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정관이야. 정관의 뜻이. 오화의 정관은. 응? 그러니까 만약에 구하라가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얘 그룹이 카라잖아, 카라. 궁뎅이 막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얘는 아이돌 스타 아니야, 구하라가. 요런 이 정관에 맞춰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구 악플을 만든 구하라가 죽게 만든 사주라 그러면은 이놈은 지가 많았을 거야. 지상관이 많았을 것 같아. 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음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쥐덫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악플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악플을 갖다가 이 구하라가 활동 범위를 어때요? 굉장히 쑥 해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자가 오를 이렇게 충한다는 거는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냥. 나도 요즘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기분이 그냥 잘 놀다가 그냥 한 소리 들어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상실감이 생겨,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는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글과 어떻게 해요? 기록이잖아요. 이 수라는 거는 이 글과 기록을 통해서 아주 그냥 악플을 걸어가지고 화의 어떤 이 스타성 자체에 극을 해버리니까 구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살고 싶지 않는 거죠. 심리 상태가. 이 상간의 모습이 그래, 이 글자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상간을 구하라가 그런 이 악플을 걸어도 슬그럽게 자기가 그 멘탈이 강해가지고 슬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글자라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응? 그쵸? 정인이 토가 있었으면은, 내가 화생토 해가지고 토생금 되니까 자기 여기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약간 받아주는 어떤 나의 감정들이거든요. 아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토가 있으면은. 그쵸? 그러면 이 수구가 직접 극을 했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는 이 수라는 그 악플 건 자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선풀을 걸었다. 선풀. 악플 말고.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어요? 선풀을 걸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너 죽일련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수국화라고 하면은 근데 야 용길 가셔서 열심히 사는 구하라 님이 참 멋져요라고 쓴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글자가 목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수생목회고 목생활을 돌아갔을 때 이거 선풀을 쓰게 되는 사람이야. 예? 이 돌아갈 줄 알겠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수국을 당할 악플을 왔을 때 토가 있는 자는 그걸 좀 그냥 그럴 수 있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인성이야. 나를 생겨주니까. 근데 이것도 없고 예? 목도 없다. 예? 그러면은 이런 악플을 걷을 때 예? 도저히 못 벗어난다고 이게 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악플 건 사람들은요 왜 걸겠어요? 이렇게 사주가 되면은 상관이 많다는 거는 응? 습관적이에요 다. 습관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호기심이 많겠죠. 하프리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선이가 저 신금이잖아. 신금일 때는 이게 해수가 상관이 맞지. 그치? 요 경금의 상관하고 신금이 해수 상관하고 좀 틀려. 자수는 독립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다는 고유성. 전에 얘기했지만 깊이라는 말 하거든. 깊이? 깊이라는 말 했잖아요.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들은 한번 꽂잖아. 끝까지는 죽여요. 정말. 자수는. 한 가지 뭔가 그 사람이 얕보이면은 그냥 한 망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치는 게 자야. 전에 깊이를 얘기했잖아요. 자수는. 고유성이 또 하나. 전에 배웠잖아. 근데 해수는 어떻게 해수는 이게 정관 아니에요. 뱀이 신금 입장일 때는 예? 얘를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곱씹어. 예전에 있었던 일부터 뭐 신혼여행 30년 살았던 부부인데도 여자가 이게 상관이잖아. 신랑한테 어떻게 곱씹냐면은 그 신혼 초에 빵 안 사줬다고 맛있는 거 안 사줬다고 되게 쌓여가지고 쌓이는 성격이에요. 돼지들은 여러 가지로 쌓여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를 다 곱씹어가지고 이 뱀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역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돼지가 그 어떤 단점은 이 뱀의 만약에 정관의 남편이라면은 그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돼지는 앉아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말을 한 10시간씩 책을 쓰면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뱀 입장에 도망쳐 안 도망쳐? 그렇지. 역마니까 도망쳐 버린다고. 그러니까 돼지 상관이 좋겠어? 지 상관이 좋겠어? 기설아 도망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돼지는 다양성이라고 그랬잖아 하나. 그러니까 다양적인 것을 내면에 이렇게 숨겨놔. 무의식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그러다가 어떤 행동을 보이잖아. 그러면 그 행동의 그 하나의 발자취 가지고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 발자취 하나 가지고 예전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서 아주 뱀을 아주 작살내.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이제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토를 하나 갖다 놓으면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이나 인성이 되잖아. 화생 또 돌아서 생각하잖아. 정인이 있다는 거는 이 뱀의 입장에서 이게 충을 맞아도 그 토생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그 요걸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요걸 이 토국수 관계 아니야. 정인이. 토국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써놓은 게 보면은 이 상간폐인이라고 그래. 상간을 찰폐자거든요. 이건 도장인자고. 이게 상간을 다스린다 뜻이거든. 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정인이 없잖아. 그러면 내지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지만 참 힘들어. 다스리지는 못해, 내 마음을. 그 목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목이 있으면은 또 수생목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거 곱씹어도 어떻게 해? 좋은 점만 곱씹어. 신랑 예전에 우리 여행 갔던 거 재밌었지 뭐. 그때 고추장에다 뜯어진 거 있잖아. 입가에 있는 뭐 밥을 뜯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친다고. 도망치게 한다고 이게. 기정이는 목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그게 다 잘하잖아. 이 수의 상관들은 소리 없이 사회 비판하거나 국가를 비판하거나 이게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한테 뭐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것들이 있으면은 국민청원을 해. 이놈 국민청원에서 청와대도 보낸다니까. 글로 기록해서 보낸 애들이야,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보면은 뭐 어떤 내용 증명을 띄어서 보낸 사람들 있잖아. 꼼꼼히 적어서, 예? 글로. 이런 사람들이 수의 상관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부분 이해됐어요? 예. 요거 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상관 페인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금생수한다는 어떤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이 감정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세련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상관 페인이고, 예? 상간페인 요거 하나만 지금 이거 이해돼서 그러니까 사주가 정인이나 편인이 없으면 상간페인이 안 돼. 그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나서 의식화시켜서 화를 나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분노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